오프닝 시그널 음악, 아나운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이란 경제를 지탱해온 그림자, 바로 저항 경제의 실체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이란 반정부 매체 이란 인터내셔널의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40년 장기 집권과 수차례의 전쟁, 그리고 경제 제재 속에서도 자력으로 버텨낼 수 있었던 이란의 저항 경제의 근간에는 바로 국영기업 형태의 지하드 나스르라는 거대 기업 집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목상 민영화되었지만 실제로는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최고 지도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막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핵심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입니다. 지하드 나스르는 지난 1985년 이란 국영재단인 모스타자판의 지원으로 설립된 이래 수자원 및 토지 개발, 주택 건설, 에너지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500건이 넘는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특히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1980년대 치러진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에는 테헤란 신도시 개발, 공공주택 건설, 지하철 및 통신설비 구축 등 국가 재건 사업의 중추를 담당했습니다. 나아가 이란 사법부와 통계청 건물 등 주요 광급 공사는 물론 부쉐르 원자력발전소와 사간드 우라늄 광산 진입로 건설에까지 참여하며 국가안보와 직결된 핵심 시설 구축에도 깊숙이 관여했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지하드 나스르가 설립 당시 4개의 기업으로 시작해 2025년 기준 최소 170개 기업 네트워크를 갖춘 거대 그룹으로 성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40년간 수행한 1,500여 건의 프로젝트에는 국가 예산 수조 리알, 즉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었으며 이는 이란이 외부와의 무역 없이 국가 주도로 경제를 성장시켜야 했던 상황에서 지하드 나스르가 핵심적인 수단으로 기능했음을 시사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영기업은 의회 등을 통해 일정 부분의 정보가 공개되지만 지하드 나스르는 매출은 물론 주요 경영진 정보까지 철저히 비공개에 붙여져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민영화 수순을 밟았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전직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여전히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영기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재무부 역시 2023년 이란 제재 과정에서 지하드 나스르를 반투명한 국영 인프라 기업 네트워크라고 지목하며 경제 제재의 명분으로 삼은 바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들은 지하드 나스르가 국가 예산을 빼내 정권 강경파는 물론 개혁파까지 지원하는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란의 핵심 인프라인 물공급 시설 또한 지하드 나스르가 통제권을 쥔 이슬람 혁명 수비대 IRGC와 협력해 수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란 내부의 불만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지역의 사탕수수 농지는 지하드 나스르가 구축한 관계 및 수자원 시스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탕수수 재배에 사용되는 연간물 사용량은 수천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달합니다. 지하드 나스르의 수자원 개발 사업이 지역물 부족 사태를 심화시켰고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란 전체의 문제로 번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세계은행 역시 이란의 수자원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지적했으며 그 원인으로 지하드 나스르가 특정 사업 위주로 수자원을 몰아준 결과를 꼽았습니다. 이번 전쟁 직전까지 이란의 경제 악화가 민심을 자극해온 만큼 향후 전후 재건 과정에서 지하드 나스르의 역할이 어떻게 재정립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은 이란이 향후 경제개혁을 추진할 경우 국가 주도 개발 모델을 지속할지 또는 시장 중심 구조로 이동할지가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하드 나스르의 사례는 단순한 기업 성장 이야기를 넘어 이란 국가 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클로징 시그널 음악, 아나운서, 지금까지 이란의 저항 경제를 지탱해온 지하드 나스르에 대한 심층 보도였습니다. 김정욱 기자였습니다.